수열의 표현법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수열의 표현법. 일단은 수열이 내가 처음에 수열을 가르쳐 주면서 수열이 뭔지부터 얘기했잖아. 수열이 뭐였지? 라고 했을 때 수의 나열이라고 했어. 간단하게. 수의 규칙성 있는 나열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수열의 표현법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나열하기야. 첫 번째 나열하기. 이런 거지. 그럴게요. AN이라는 수열이 있습니다. 그 AN이라는 수열은 이렇게 나열할 수 있어요. 3, 7, 11, 그리고 15 쫑쫑쫑 가는 수열입니다. 좋잖아. 그치? 이렇게 나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요. 일반항으로 표현하기입니다. 일반항으로 표현하기입니다. 일반항으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지. AN을 4n-1 n은 자연수. 좋잖아. 맞지?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단어.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야. 이제 세 번째. 그럼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 이제 연역적 추론 그리고 귀납적 추론 이런 거 배웠었잖아. 그래서 귀납법으로 증명한 거의 대표 주자가 누구지? 귀납법으로 증명한 어떤 그 사람의 대표 과학자 중에 누구지? 있잖아. 갈라파고스 섬에서 있잖아. 몰라? 뭐 했었어? 다윈, 진화론 맞지? 귀납적 정. 그치? 귀납법이잖아. 맞지? 네, 맞아요. 다윈, 진화론 귀납법이잖아. 그리고 연역법은 그냥 연역법이 뭐지? 결론과 가정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이제 그 연역 추론이잖아요. 연역 추론. 그러니까 뭔가 가정을 정해놓고 그 가정으로 가기 위한 어떤 다른 이론들을 적용해서 그 가정을 이렇게 유도해가는 과정. 그 연역적 추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야? 맞아요. 맞지? 그거 맞지? 근데 다윈 진화론은 연역적 추론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그치? 추론이라고 했을 때 연역 추론인데 그게 과정 자체가 귀납이지. 그러니까 쭉 나열해가지고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가잖아. 그러니까 귀납이야. 연역이야. 핀치세는 그 귀납이 맞는데 진화로는 연역이야. 그지? 그런 식으로. 그지?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 갈라파고스 섬 얘기가 그거지. 어쨌든 핀치세 얘기 맞지? 그지? 그렇대.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 자체도 그 귀납법 자체가 증명법이거든. 그 증명법이 귀납이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연역적인 증명 방법이야. 근데 그 느낌 자체가 약간 귀납적인 느낌이 난다는 거야. 귀납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뭔가 쭉 나열해보고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뭔가 나열의 과정이 들어가는 걸 귀납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 뭔가 나열의 과정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귀납적으로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야.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귀납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이 필요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은 없어진 말이야. 점화식이라고 불러. 그래서 옛날에는 점화식을 11개를 외웠어. 근데 안 외워 이제. 알지? 옛날에는 점화식을 11개를 외웠다고. 지금은 안 외워. 공부 안 해.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점화식으로 하고 있는 게 그냥 등차수열, 등비수열 정도만 기억하면 돼. 옛날에는 그 여러 가지 점화식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점화식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그런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 아직도 문제집이 많이 남아있거든. 그래서 그런 건 다 뺐어. 뭔 얘기인지 알겠지? 안 배우니까. 안 나오니까. 그냥 그렇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 필요하냐면은 어떤 특정 항이 필요해. 특정 항의 값이 하나 필요해. 특정 항의 값이 하나 필요해. 예를 들어 표현해볼게.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4를 더해 만든 수열이네. 그리고 a2는 7이래.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불러. 얘를 뭐라고 불러? 특정 항의 값이라고 불러. 생각해봐. 두 항은 어떤 관계가 있어? 다음 항은 이전 항에다가 4를 더해서 만들 수 있어. 근데 내가 특정 항을 알고 있으면은 3항이 뭔지 알 수 있잖아. 3항은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4를 더하면 되잖아. 또 1항도 알 수 있잖아. 1항은 뭐야? 여기다가 4를 빼주면 되잖아. 맞지? 이런 식의 거죠.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을 귀납적 정의라고 부른다 하는 거야. 쉬운 얘기, 어려운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죠. 잘 이해 안 되니 혹시? 그럼 얘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즉 2배의 a n 플러스 1는 a n 플러스 a n 플러스 2 그리고 a 3는 11 그리고 a 4는 15 이렇게. 우리 이거 보면서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인 걸 알 수 있어?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어. 이웃한 세 항의 관계가 이런 관계래. 얘는 등차 중항이니까 등차 수열이잖아. 근데 항이 두 개가 있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어? 공차를 알아낼 수 있어.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 이런 걸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수열의 표현법이 나열하는 방법도 있고 일반항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것도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때에 따라서 편한 걸 사용하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귀납적 정의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런 수열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뿅. 이 수열의 이름은? 계산 문제 풀 때 저렇게 계단 문제 풀 때 맞아. 계단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어요. 고1 수학 계단 문제예요. 계단 1개 오르는 방법의 수 1가지, 계단 2개 오르는 방법의 수는 2가지인가? 계단 3개 오르는 방법의 수는 3가지, 계단 4개 오르는 방법의 수는 5가지, 계단 5개 오르는 방법의 수는 8가지, 계단 6개 오르는 방법의 수는 13가지, 계단 7개 오르는 방법의 수는 21가지, 계단 8개 오르는 방법의 수는 34가지. 뭐였지 이거? 앞에 거 2개 더하면 너, 앞에 거 2개 더하면 너, 앞에 거 2개 더하면 너, 앞에 거 2개 더하면 너. 이것도 어쨌든 뭐야? 수의 나열이니까 수열이야. 근데 얘를 나열하는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그럼 얘는 일반항이 어떻게 될까?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겠니? 라는 거야. 잘 안 되는데. 그렇잖아. 잘 안 되잖아. 직관적으로 잘 안 만들어지잖아. 그냥 등차 수열처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 맞니? 그럼 얘는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지. 하나, 둘, 세 놈의 관계식을 한번 세워보겠다고. 이웃한 세 놈의 관계식. 너는 앞에 거 2개 더한 거야. 그러니까 a n 플러스 2는 a n 플러스 1 더하기 a n이야. 그리고 특정 항 2개 주면 되는 거 아니야? a 1은 1이고 a 2는 1이야. 그럼 우리 나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수열의 표현법에 대한 이야기야. 표현법에 대한 이야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어떤 수열의 표현법에 관한 스토리. 그러면 이 표현법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복잡스러울 수 있다. 어떤 식으로? 뿅 잠깐 넘어가봐. 153쪽 682번처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표현이 조금 복잡스럽잖아. 그러니까 a n 플러스 1 다음 항은 이전 항이 a n인데 뭔가 그 a n에서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그 변화의 규칙성이 달라져. 그치? 그래서 얘를 한번 생각해봐. 그런 이야기. 다시 그 다음 쪽 684번 다음 쪽 봤어 승우? 684번 봐봐. 얘는 이제 또 쪼개서 표현해가지고 안 그래도 복잡한데 특정 항을 1항을 준 게 아니라 15항을 줬어. 근데 A를 구하라는 건 첫 항을 구하라는 거거든?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래? 이게 트렌드야 최근. 그치? 이게 최근 트렌드라고. 역추론하기. 거꾸로 생각해 보기.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거꾸로 생각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 이게 계속 수능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본 개념은 그냥 나열하기입니다. 다시 149쪽으로 넘어가. 70, 71, 72 한번 풀어봅시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주어진 관계식에다가 n에다가 1, n에다가 2, n에다가 3, n에다가 4를 집어넣어 가면서 a, 5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A2가 되고요. 걔는 A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A1이 10이니까 여기다가 10을 갖다 집어넣으면요. 몇이 되냐면요. 9가 돼요. 맞습니까? 마찬가지 방식으로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A3가 되는데요. 3가 되는데요. 걔는 A2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시면 돼요. 근데 A2가 9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요. 뭐야 10이 되네? 다시 10이 됐네? 눈치껏 A4는 뭐가 될 것 같아요? 9가 될 것 같아요. A5는 뭐가 될 것 같아요? 10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일반항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일반항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AN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9 아니면 10인데요.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9가 되고요. n이 짝수일 때는 10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법들도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겠죠. 괜찮습니까? 얘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갖고 있고요. 다다음항은 이전 두 개의 항을 더해서 구한다. 그치? 그래서 A3는 뭐가 된다? 둘이 더해서 3이 되고요. A4는 뭐가 된다? 너랑 너를 더해서 5가 되고요. 그리고 A5는 뭐가 된다? 너랑 너를 더해서 8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괜찮지? 선생님 좀 전에 거랑 좀 다른데요? 그건 내가 A1하고 A2를 1이라고 세팅했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항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열이 어떻게 나열될지도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점화식에 따라서, 점화식과 특정항에 따라서. 72번도 간단하죠? n에다가 몇부터 대입하면 돼? n에다가 1부터 대입하면 되고 1, 2, 3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죠. 왜냐면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요 A5가 되니까요. 맞습니까? n에 1을 집어넣으면 A3를 구할 수 있어요. A3는 A1 곱하기 A2입니다. A1이랑 A2 둘이 곱하니까 몇이 되냐면요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럼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요 A4가 되거든요. A4는요 A2 곱하기 A3가 돼요. 그러면은 얘를 곱하면 돼. 마이너스 9가 됩니다.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요 A5가 되거든요. A5는요 너랑 너를 곱해야 돼. 둘이 곱해서 몇이 되죠? 27이 됩니다. 이건 규칙성이 없네요. 일반항으로 만들기는 어렵네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괜찮지만 일반항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네요. 이 정도 느낌. 됐죠? 150쪽 여기도 한번 풀어볼까? 거기 위에 있는 거 거기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게 점화식이라는 거야.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 이 정도는 알고 있어라. 사실 보면서 알 수 있죠. 첫 번째 거 1번 동글뱅이는 뭐냐면은 공차가 D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 바로 2번 동글뱅이 같은 경우는 뭐야? 등차 중앙의 관계식이죠. 등차 중앙의 관계식. 그리고 다시 아래에 있는 거 1번 동글뱅이는 뭐냐면은 다음항은 어떤 값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등비 수열이 되는 거고요. 그 아래 거는 등비 중앙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간단한 이야기죠. 다 써있네, 잘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일반항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73, 74, 75, 76 빠르게 한번 해봅니다. 73번. 이걸 보면서 첫 항이 이고 얘는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죠. 공차 마이너스 1인데 첫 항이 2인 수열은 AN은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N 이렇게 딱 쓰시고요. 1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되려면 더하기 3을 해주면 되니까 이게 답이죠. 쉽습니까? 다음, 요걸 보면서 우리는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읽는 거야. AN은 등차 수열인데 다음과 같은 규칙성을 따르네. 더하기 몇 해야 돼요? 더하기 2 해야 되니까 공차는 2네. 그래서 AN은 뭐라고 써야 돼? AN은 2N 이렇게 딱 써놓고 첫 항이 1이 되려면 빼기 1을 해줘야겠네. 그런 느낌. 좋습니까? 다음 675번 보면은 그 다음 항 같은 경우에는 이전 항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해서 만들어야 돼.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 공비가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읽어낼 수 있다고. 근데 첫 항이 2라고 써있네.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그 일반항은 첫 항 2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요거잖아. 그렇죠? a 아래 n-1제곱. 그래서 이렇게 처리. 괜찮지요? 다음 요거 뭐야? 등비 중앙의 관계식이네. 그럼 a는 등비수열이네. 그러면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보자. 곱하기
4 해주는구나. 그러면 공비가 4구나. 아니 그러면 첫 항이 1인데 공비가 4인 등비수열. 즉 A에는 1 곱하기 4의 n-1제곱이구나. 쫑쫑쫑 A에는 4의 n-1제곱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등차수열,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귀납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도 얘를 일반항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 하는 것까지가 개념.